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임상실습 2A조 최세훈입니다.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환자는 6개월 남아로 right leg pain과 right lower leg의 limitation of movement를 주 호소로 2016년 3월 26일 내원하였습니다. 프레젠 일리스입니다. 상기 6개월 남아 주상기적 과거력 없으며 내원 2주 전 감기 대 1주 전 인플루엔자 비 앓았던 과거력 있는 환아로 내원 2일 전부터 오른쪽 다리를 만지며 아파하며 보채는 증상이 있었지만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여 경과 관찰하였다고 하며 내원 당일부터는 오른쪽 다리로 딛지 않고 구부리고 있는 모습 보여 타 병원 진료 후 본원 진료 의뢰되어 본원 ER 경유하고 2016년 3월 26일 소아청소년과로 입원하였습니다. 환자 히스토리입니다. 베스트 히스토리로 내원 2주 전 감기, 내원 1주 전 인플루엔자 B 과거력 있었으며 페리네탈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시네이션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예정된 스케줄대로 모두 예방 접종하였으며 기타 다른 히스토리상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리뷰 오브 시스템입니다. 환자 제너럴 컨디션에서 특이 소견 없었으며 스킨과 헤드앤넥, ENT에서도 모두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 리스피라리 시스템과 카디오바스큘러 시스템, GI 시스템에서도 모두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 환아 머스큘러스켈레털 시스템에서 이제 limitation of range of motion이 이제 right lower leg에서 나타났으며 이제 right hip pain을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피지컬 examination입니다. 환자 바이탈 사인은 이제 BP 90에 50, pulse rate 128회, respiration rate 32회, body temperature 37.4도로 모두 연령에 따른 참고치에 따랐을 때 정상 소견 보였습니다. 키는 64cm, 몸무게는 7.8kg로 4.5 백분위수, 43.8 백분위수에 각각 해당하였고 BMI는 19.0으로 89.4 백분위수에 해당하였습니다. 제너럴 어피어런스에서도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 스킨과 넥, ENT에서도 피지컬 익자미네이션 상에서 큰 특이 소견 없었으며 체스트, 하트, 앱도멘에서도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 하나 right lower leg에 limitation of motion 있었으며 right knee의 hitting sensation과 right knee의 swelling 소견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의 프로그램 리스트는 right leg pain과 right leg movement의 limitation이 있는 것과 right knee의 hitting sensation과 swelling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 환자 임프레션으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acute osteomyelitis와 그로 인한 septic arthritis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acute osteomyelitis는 헤마토제너스 스프레드를 통해서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sepsis 또한 임프레션으로 잡아보았고 하나 상기도 감염에 최근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환자 현재 프로그램 리스트와 종합해 보았을 때 트랜시언트 시노바이티스 또한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그노스틱 플랜으로는 CBC와 함께 ESR, CRP를 측정하고 루틴 블러드 케미스트리, 유린 블러드 컬처, 유리널라이시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플레인 라디오그래피와 니 MRI를 통해 영상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25일 응급실 내원 당시 측정한 CBC인데 연령에 따른 참고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WBC가 증가된 소견 보였고 ESR 동안 연령에 따른 참고치와 비교했을 때 33으로 많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검사한 루틴 케미스트리인데 CRP 또한 5.44로 연령에 따른 참고치에 비해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당일날 검사한 CBC인데 이날에도 WBC가 참고치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ESR 또한 많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틴 케미스트리에서도 CRP가 2.98로 연령에 따른 참고치에 비해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25일에 진행한 유린 컬처에서 코아귤레이즈 네거티브 스타필로코커스가 동정되었는데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옥사실린 레지스턴트 방코마이신 서셉터블로 MRSA로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 3월 25일 진행한 블러드 컬처에서는 균이 동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리널라이시스에서는 이제 큰 특이 소견은 네, 3월 25일에 시행한 힙 플레임 라디오그래피에서는 이제 그로스한 보니 앱너멀리티를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3월 25일에 같은 날 시행한 니 플레인 라디오그래피에서도 그로스한 보니 앱너멀리티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에 촬영한 니 MRI에서 시노비얼 인핸스먼트를 동반한 많은 양의 조인트 디퓨전 소견 보였으며 디스탈 피머와 프록시멀 티비아의 메타피시스의 본메로 시그널 체인지 with 인핸스먼트 소견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소프트 티슈가 광범위하게 스웰링된 소견 보였고 마스투스 머슬 파이오마요사이티스 소견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커런트 다이아그노시스는 상기 환자 ESR과 CRP 모두 증가된 소견 보였으며 이제 라이트 니에 스웰링과 이제 텐더니스 또한 있었고 MRI 상에서도 이제 septic arthritis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환자 어큐트 오스테오말라이티스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septic arthritis라고 current diagnosis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큐트 오스테오말라이티스는 혈행성 정화를 통해서 대부분 인펙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 백혈구 수치도 현재 높아져 있고 하지만 호흡수나 심박수가 증가되어 있거나 체온이 증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sepsis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테라퓨틱 플랜으로 이제 septic arthritis에 해당하는 트리트먼트로 이제 오픈 이시전 앤 드레이니지를 시행하여야 하고 어큐트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안티바이오틱 테라피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환자 현재 MRSA 균이 동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트리트먼트 초이스로 반코마이신을 통해서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septic arthritis 치료를 위해서 이제 2016년 3월 28일 정형외과 협진하에 18게이지 시린지로 니 조인트 얼트로스톰이 시행하여 시린지 이리게이션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후 이제 운드 컬처를 시행하였는데 컬처 결과 MRSA가 동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스 사용에 관해서는 이제 골든 스탠다드는 IV 반코마이신을 60mg/kg/day를 데이로 이제 4회로 분할해서 투여하는 것이 이제 MRSA를 치료하는 것의 골든 스탠다드인데 상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26일부터 반코마이신과 세파메진, 세포탁심을 이제 병용하였고 3월 31일부터 이제 반코마이신을 통해서 이제 안티바이오틱 테라피를 시행하였습니다. 투약 기간 동안 이제 크레아틴 모니터링 결과 정상 소견 보였습니다. 프로그레스입니다. 이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고 난 이후 CRP 같은 경우에는 3월 27일부터 점차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서 4월 1일 지나서부터는 이제 정상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ESR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26일에 안티바이오틱스 투여 후에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다가 한 일주일가량 지난 후 4월 2일부터 이제 정상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5일 드리세프 시럽 25mg/ml를 퇴원약으로 처방 후에 퇴원하게 되었고 퇴원 후 3일 뒤부터 근데 39.2도의 고열, 외래에서 시행한 랩상에서 CRP 3.04 기록하여 항생제 치료 위해서 재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재입원 후 시행한 4월 10일에 시행한 플레인 라디오그래피에서는 이제 그로스한 보니 앱노멀리티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안티바이오틱스 테라피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4월 8일에 재입원 후 이제 반코마이신 85mg을 IV로 치료 시작하였고 쭉 치료 진행하다가 4월 15일부터는 반코마이신을 증량해서 100mg을 이제 IV로 치료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환자 증상 호전되고 이제 피버 증상 또한 이제 없게 돼서 4월 22일부터 이제 풀그램 0.5캡, 즉 PO 안티바이오틱스로 변경하여 치료 진행하였습니다.
C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제2번 후 안티바이오틱스 투여 후에 점차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 보였고 4월 16일경부터는 정상 소견으로 나타났습니다. ESR 같은 경우에도 4월 8일에 방코마이신 투여 후 점차 감소해서 이제 정상 소견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증상 호전되어 2016년 4월 26일 퇴원하게 되었고 퇴원약으로는 풀그람 캡, 클린다마이신 즉 오럴 안티바이오틱스를 처방받았습니다. 다음에 2016년 4월 29일 외래에서 이제 안티바이오틱스 사용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팔로우업 과정에서 5월 24일에 촬영한 이 MRI상에서는 이제 그로스한 보니 앱노멀리티 소견 보이지 않았고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토픽 프레젠테이션은 어큐트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와 septic arthritis에 관한 토픽입니다. 그래서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는 3세에서 13세 이하의 소아에서 호발하며 남해에서 2배 더 흔하게 됩니다. 주로 롱본의 메타피지즈에 흔하게 되는데 피머의 하단부에 모스 커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헤마토제너스 인펙션이 원인이 되며 뼈와 관절의 감염이 성장판이나 활막의 손상을 동반하면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가 호발하는 부위를 이제 나타낸 표인데 피머와 티비아에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소피지올로지입니다. 메타피지스의 작은 모세혈관들이 풍부해서 혈류량이 많고 혈류의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균 증식에 좋은 장소가 되는데 신생아에서 1세 이전에는 메타피지스와 에피피지스를 연결하는 이 트랜스피지얼 블러드 베슬을 통해서 메타피지스의 퍼스가 조인트로 유입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septic arthritis가 유발 가능하게. 그래서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패소젠을 이제 연령에 따라서 나타낸 표인데 0에서 3개월에서는 다음과 같은 패소젠들이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고 3개월에서 4세 사이에서는 이러한 또 패소젠들이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기 환자에서는 이제 상기 환자는 6개월이었기 때문에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 즉 그 중에서도 MRSA가 패소젠이 되어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으로는 이제 피버 같은 경우에는 피버가 나타나게 되며 일부 영아에서는 미열이 있거나 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기 환자에서도 처음 입원하였을 때는 피버가 없었던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affected 된 extremity에 이제 페인이 있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affected 된 extremity에 limitation of movement 있을 수 있습니다. localized edema, tenderness, redness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 단일 병서이고 CRP와 ESR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이아그노시스에 관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큐트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를 서제스티브하는 심텀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CRP, ESR 블러드 컬처와 같은 검사를 하게 되고 CRP와 ESR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MRI를 찍게 돼서 MRI에서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를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게 되면 확진합니다. 그래서 suspicious symptom으로는 fever, limitation of movement, tenderness가 있으며 블러드와 유린 컬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플레인 레디오그래피에서는 골 음영 감소나 골막 분리가 감염 후 7에서 14일 뒤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MRI가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의 진단의 골든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3페이스 본 스캔을 촬영할 수 있고 ESR과 CRP는 일반적으로 올라가지만 스페시피크는 아닙니다. 트리트먼트 플로우 차트인데 이제 인트라비너스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게 돼서 알맞은 항생제를 선정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상기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MRSA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MRSA 트리트먼트 옵 초이스인 방코마이신을 사용하여 이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험적 항생제로 신생아에서는 나필실린 등의 항포도알균 페니실린과 세포탁심을 사용하게 되며 4에서 5세까지의 소아에서는 세피록신과 세포탁심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인균 동정한 후에는 이제 감수성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하게 되는데
ESR 및 CRP가 정상화될 때까지 최소 3에서 4주, 길면 4에서 6주까지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증세 호전 및 48에서 72시간 동안 피버 없으면 경구 항생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실린 서셉터블 S 어리어스에서는 이제 세파졸린과 나피실린을 주로 사용하고 MRSA 같은 경우에서는 반코마이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그룹 A 스트랩토콕사이와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에서 같은 경우에는 암페실린과 아목시실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ptic ulceritis에 대한 치료로는 이제 힙 조인트 인펙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피머 헤드에 혈류 공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emergency surgery를 해야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리들이나 이제 얼트로스토미를 통해서 인시전 앤 드레이니지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후로는 CSR은 치료 1주 이내에 정상화가 되고 ESR은 치료 후 5에서 7일 뒤는 상승한 뒤 점차 감소해서 이제 치료 10일에서 44일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증상 발현 1주 이내에 치료가 시작되면 대체적으로 예후가 좋은 편이며 재발이나 만성 감염으로의 이행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골수염에 의한 성장 장애나 후유증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이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했던 퀘스천은 이제 처음 입원하여 진행했던 블러드 유린 컬처에서 블러드에서는 배양되지 않고 유린 컬처에서만 MRSA가 검출되었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 시 배양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적 항생제로 나피실린, 세포탁심 등을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양 결과가 나오기 전 첫날부터 반코마이신을 병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였습니다. 또한 재입원하였을 때 4월 14일에 반코마이신을 기존 85mg에서 100mg으로 증량하였는데 피버가 없음에도 증량한 이유가 궁금하였습니다. 다음은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